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명절이면 따뜻한 식탁과 정겨운 대화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때로는 웃음 속에 감춰진 마음들이 조용히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명절 풍경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속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한 며느리가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무엇이었는지 차분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최지우가 시댁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이미 음식 냄새가 빠지고 난 뒤에 텅 빈 기운뿐이었고, 집안은 명절 특유의 따뜻함 대신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죠. 거실 TV만 밝게 켜져 있었고, 그 앞에서 홍말순은 다리를 포개고 앉아 지우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눈빛에는 늦게 왔다는 서운함이 아니라 늘 그랬듯 며느리를 평가하는 시선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큰 고모 박영숙과 작은 고모 박미정이 남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시삼촌 박형진은 과일을 까다 멈추며 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오느라 고생했어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익숙한 풍경처럼 조용히 인사만 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박도연은 싱크대에 라면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밑바닥이 훤히 보이는 국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홍말순은 일부러 냄비를 가리키듯 손짓하며 밥그릇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늦게 왔으니 이거나 먹어. 말순은 말끝을 길게 뽑으며 남은 라면, 국물에 찬밥을 털어넣어 지우 앞에 내려놓았죠. 밥알이 퍼질 틈도 없이 식은 기름맛과 함께 밥알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늦게 와서 주는 밥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낮춰대던 태도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무시는 일회성이 아니었고, 오늘 역시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도연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걸려 했지만 지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조용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싱크대로 걸어가 식은 라면, 국물과 밥그릇을 그대로 붓고 물을 한번 틀어 흘려보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지며 입술이 앙다물렸지만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어 바로 소리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큰 고모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작은 고모는 손을 멈춘 채 숨을 삼켰습니다. 시삼촌은 과일 깎던 칼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못 먹겠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도연조차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말을 걸지 못한 사이 말순의 눈빛만 점점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억지로 미소를 지을 생각이 없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주변의 조용한 정막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절 내내 이어질 긴장감과 결심이 지우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최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둑했고 집안은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지우는 거실로 나가 조용히 주방 물을 끓이며 몸을 풀었고, 그 사이 뒤쪽 방에서 큰 고모 박영숙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돈 못 벌면 저럴 수밖에 없지 뭐. 그 말은 속삭이듯 낮았지만 집안의 얇은 방문은 그 소리를 그대로 지우에게 전달했습니다. 지우는 물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벌어들이던 수입을 시댁은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 돈 없는 며느리라고 단정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시부모에게 드렸던 용돈과 생신비조차 남편이 준 것으로 착각하는 이 집의 시선은
지유에게 오래전부터 익숙한 오해의 구조였습니다. 홍말순이 며느리를 서열의 가장 아래에 두고 있었던 이유도 알고 보면 며느리가 기여한 것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태도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 고모 박미정이 부엌으로 나와 커피포트를 열다가 지유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났어? 그 말투엔 환대보다는 의례적인 인사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유는 가볍게 고개만 숙였고 작은 고모는 잠시 머뭇거리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시삼촌 박형진이 거실로 나와 몸을 쭉 펴더니 대뜸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좀 오면 얼마나 좋아. 오늘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말은 지유에게 들리라고 던진 말이었고 형진의 시선은 주방 쪽에 있는 지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홍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순은 걸음을 멈추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지유를 내려다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늦게 와놓고 아침도 늦으면 안 되지. 지유는 어젯밤 밥그릇을 비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오늘은 말순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순은 또다시 주변 친척들에게 지유의 늦은 도착을 강조하며 요즘 젊은 것들은 같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명확하게 지유를 겨냥한 것이었고 친척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유는 조용히 컵에 뜨거운 물을 따라 허브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향이 퍼질 때쯤 방 안에서 신우이 박다인이 나왔습니다. 다인은 지유를 보며 잠깐 멈춰섰고 무언가 말을 걸까 고민하듯 입술을 조금 떼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유는 다인의 시선을 알아채고 가볍게 눈인사를 보냈지만 다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말순은 식탁에 다가와 오늘의 일을 분배했습니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는 갈비찜 데우기, 형진은 음료 준비, 그리고 지유에게는 가장 많은 자비를 몰아주었습니다. 지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년 동안 반복된 구조였습니다. 이 아침은 단지 명절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무시가 다시 드러나는 조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유는 그 조각들이 곧 큰 변화를 만들 것임을 이미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을 때 최지우는 자연스럽게 식탁 주변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큰 고모 박영숙이 반찬들을 나열하고 있었고 작은 고모 박미정은 국을 덜어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탁에는 준비된 의자가 7개뿐이었고 지유의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의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원래 그런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죠. 지유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친척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듯 모두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삼촌 박형진은 의자에 앉으며 탁자 좁으니까 한 명은 저쪽에서 먹어도 되지라고 지유를 흘끗보며 말했습니다. 지유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이 집에서의 서열을 스스로 드러내는 듯한 모양새였죠. 그때 홍말순이 일부러 크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유야, 남은 국 좀 데워와. 우리 밥 먹게 해. 지유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동안 말순은 친척들에게 시어머니의 권위를 강조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 좀 알아서 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한다니까. 말순의 말투는 당연함과 무시가 섞여 있었고 지우는 국을 데우며 그 말 하나하나를 들었습니다.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전날 밤 남은 음식 냄새만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냄비를 들며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죠. 잠시 후 지우가 국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친척들은 모두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큰 고모는 이미 밥을 거의 절반 정도 먹고 있었고 작은 고모는 반찬을 집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식탁 끝에 놓인 작은 접시에 밥과 반찬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남은 반찬은 이미 대부분 손을 탔고 일부는 식혔습니다. 지우는 이를 의식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지우의 모습을 본 박도연은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지우를 보았지만 말순의 눈치를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시누이 박다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우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의 눈빛에는 이건 너무하다는 미묘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닫으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말순에게 말대꾸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다인은 지금도 말순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말순이 또다시 지우에게 일을 지시했습니다. 지우야, 설거지 좀 해. 우리는 거실에서 얘기 좀 하게. 다른 친척들은 아무도 그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진은 일어나면서도 그래, 여기 젊은 사람 하나 있는데 뭐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지우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얼마나 기계적이고 일방적인지 그 순간 머릿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우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물을 틀고 호흡을 고르며 접시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서 들려오는 말순의 웃음소리와 지우를 비웃는 듯한 분위기는 지우의 마음을 계속해서 눌러대고 있었죠. 그 순간 지우는 명절 내내 이어지는 이 무시의 연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 구조가 깨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큰고모 박영숙은 과일 접시를 들고 와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작은 고모 박미정은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시삼촌 박형진은 팔짱을 낀 채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람들 앉는 자리를 살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 때 홍말수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던 중 말순의 부름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앉은 말순은 지우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자신이 만든 자리를 다시 확인시키려는 표정이었죠. 지우는 가만히 서 있었고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부채로 무릎을 툭 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늦게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며느리가 그러면 곤란해. 지우는 그 말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이나 배려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교육시키는 식의 과시였습니다. 친척들도 말순의 어조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지우를 가리키며 한층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일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제처럼 늦게 오면 우리가 불편하잖아. 그 말은 일종의 공개 비난이었고 지우는 그 순간 잠시 숨을 고르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큰 고모는 난처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작은 고모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진은 과일을 씹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순의 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하듯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말순은 이미 분위기를 장악한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일이 바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 너를 기다리는데. 그 뒤에 숨은 말은 며느리는 가족보다 아래라는 오래된 기준이었죠. 지우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그 태도에 말수는 더 힘을 받았습니다. 말수는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친척들의 동의를 유도했습니다. 다들 그렇지? 명절에 늦게 오는 며느리는 좀 그렇잖아. 영숙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미정은 결국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형진은 뭐 예전 같으면 혼났지라며 상황을 가볍게 부추겼습니다. 지우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불편함을 더 크게 만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박다인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다인을 바라보았고 다인은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 눈썹을 좁혔습니다. 다인의 표정은 그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인은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고 거실은 다시 말순의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선 안 되는데 우리 집안 분위기도 좀 생각해야지. 말순은 더 나아가 지우가 이전 명절에도 늦게 왔다는 것까지 들춰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았고 지우를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분노와 단단한 결심이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까지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래서야 어디 쓰겠어. 도연이도 힘들겠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다가올 폭발의 예고편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폭발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순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진 순간 박다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금 전 홍말순이 최지우를 향해 던진 말들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다희는 말순의 말을 수십 년간 들으며 자라온 사람처럼 그 억압적인 목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지우는 자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말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기세등등했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듯 고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오랫동안 말순이 중심이었고 누구도 그녀에게 맞서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오래된 구조를 잠시 지켜보며 오늘은 다를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연 역시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 말에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다희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무겁게 짓눌러온 말을 꺼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다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을 가르는데 충분했습니다. 말수는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돌려 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당황과 불쾌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다인은 수년 동안 자신이 받은 감정적 압박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 나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지 않았어? 그 말에 친척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큰 고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고 작은 고모는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렸습니다. 형진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다인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말수는 다인의 말에 짧은 침묵을 가졌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오늘은 모두 모인 자리인데. 말순의 말투는 진정시키려는 듯 했지만 억누르려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인은 오히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나도 그랬어. 늘 지적하고 창피 주고 말보다 감정이 먼저였잖아. 그 말은 이 집안에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영숙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조금 심한 건 맞아. 지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냐? 작은 고모 미정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다 지켜봤어. 지우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말수는 이제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권위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친척들의 시선은 더 이상 지우가 아니라 말순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대신 신우이가 먼저 나섰고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할 말을 찾은 듯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말순에게 향하는 주변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도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지우는 다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움과 위로가 섞인 눈빛이었고 다인은 그 눈빛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말수는 주변 친척들의 분위기를 읽고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이미 모든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우를 몰아붙이려던 무대는 어느새 말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거실의 공기는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억누르던 오래된 구조가 깨지고 있음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박다인의 폭로로 잠시 멈춰있던 공기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묘한 긴장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홍말수는 방금 전까지의 기세가 사라지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뜻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또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오래 쌓인 문제의 폭발이라는 사실을 모두 느끼고 있었죠. 최지우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공간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풀어 의자 위에 올려놓고 난 뒤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큰 고모 박영숙은 숨을 삼키고 지우를 바라보았고 작은 고모 박미정은 손에 쥔 컵을 내려놓으며 긴장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삼촌 박형진도 분위기의 변화를 느끼며 자세를 조금 바로잡았죠. 이제 모두가 지우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체면 때문에 친척들 앞에서 성급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어디가 지금은 다 같이. 말순의 말은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신발장 위에 올랐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신발을 꺼내 신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난처함과 허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영숙과 미정은 그 옆에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오래된 질서에 더 이상 자신이 순응하지 않겠다는 선명한 선언이었죠. 도연은 그제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지우는 신발끈을 묶던 손을 잠시 멈추고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화가 난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냉정하게 비워낸 표정이었죠.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무게감은 그 어떤 고성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중립을 지키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우야. 내가 그냥 말 좀 했다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해.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설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무시, 비난, 과시, 차별이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지우는 그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방금 벌어진 폭로와 친척들의 뜨거운 침묵이 이미 충분한 사이다였으니까요. 지우가 문고리를 잡았을 때 다인이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지지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은 사람들의 숨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말수는 뒤늦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머니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지우를 따라 나갔습니다. 지우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묵직한 결심이 담긴 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 집과의 거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첫 번째 단호한 걸음이었습니다. 최지우는 시댁 문을 조용히 닫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남은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이 급하게 뛰어나오며 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말 한마디로 풀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연은 급한 걸음으로 지우 옆에 다가서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을 보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오랜 서운함의 결론이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관자로 살았는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시, 홀대, 감정적 압박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도연의 말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처음으로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가움 대신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나도 믿고 싶은데 지금은 믿기 어려워요. 지우는 그동안 말하려다 말지 못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이해받지 못할까 걱정했던 시간들, 안부 전화조차 의미 없는 의무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심지어 시부모 용돈까지 자신이 드렸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이 지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도연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말할 거야. 더는 당신한테 상처 주게 놔두지 않을게. 지우는 그 말에 순간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연이 이런 말을 먼저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잖아. 내가 지켜야지. 그 말은 오래 미뤄왔던 책임감의 시작이었고 도연의 눈빛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말의 무게를 음미했고 차가웠던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보여주세요. 지우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한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미약한 변화의 기운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도연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그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균열은 조금씩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과거 그대로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의 결단, 도연의 각성은 곧 더 큰 파동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시댁의 거실은 어색한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홍말수는 전날의 일이 마음에 계속 걸렸지만 체면 때문에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큰 고모 박영숙과 작은 고모 박미정은 눈치를 보며 행동했고 시삼촌 박형진은 괜히 신문을 펼쳐 분위기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모두 다른 의미가 있었지만 공통된 감정은 불편함과 놀람이었습니다. 지난밤 말순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친척들은 이 집의 오래된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을 처음 본 것이었죠. 도연은 지우를 따라 나선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말순은 초조함을 억누르며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도연 역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혹시 내가 지나쳤나라는 생각을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시댁에 잠시 들렀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불안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도연아, 어제 일은 말이야, 엄마가 그냥. 말수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예전과 달리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변명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고 말수는 당황한 채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앞에 앉아 지난 수년간 지우가 당했던 무시와 서운함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설 명절, 추석, 가족 모임, 생일 자리마다 반복된 말순의 행동들. 도연 자신도 그동안 방관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잘못. 말순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우한테 그런 말,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시댁이랑 거리두기 하고 싶어 해. 난 그걸 존중할 거고 나도 강요 안 할 거야. 그동안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챙겨드리고 했던 것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었어요. 지우가 다 알아서 한 거였고, 나 기 세워준다고 내가 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거 다 지우가 한 거예요. 엄마 앞으로 지우가 안부 전화나 용돈 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말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늘 자신에게 가장 약했고 한마디 지적도 하지 못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아, 그럼 우리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말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우는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야. 나도 강요 안 해. 그 말은 이 집안의 오래된 질서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말수는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모두 며느리의 배려와 책임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지우가 준 용돈도 선물도 행사비도 모두 아들의 돈이라고 착각해왔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고 후회는 늦게 찾아온 벌처럼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관계는 단절되었고 지우는 다시는 시댁과 깊이 엮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박종만에게는 조용히 연락을 드려 안부를 묻고 작은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종만은 그런 지우의 진심을 알고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반면 말수는 처음으로 가족 모임에서 며느리를 향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친척들에게 지적받으며 체면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사라진 자리에서 남겨진 건 불편함과 반성, 그리고 무너져버린 말순의 오만함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상황과 멀어진 채 자신이 만든 단단한 거리 위에서 훨씬 평온한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로소 찾아온 평온함이 그 어떤 명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지우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날 때 명절이 다가오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내릴 때도 손끝이 가벼웠고 휴대전화 알림이 울릴 때도 더는 시댁 전화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정서적 의무들이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우는 이 새로운 생활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기쁜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도연도 이 변화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받은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말없이 그녀를 배려하는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아내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부부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말수는 집안일을 하다가도 혼잣말처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 생활비 가계부, 냉장고 안반찬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동안은 며느리 지우의 손길이 스쳤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화를 냈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꿀꺽 침을 삼키며 마음 한구석을 쥐어뜯듯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걸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순간보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하루는 묵은 한숨과 뒤늦은 후회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박종만은 조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가끔 지우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바람이 차네. 감기 조심해. 짧고 담백한 메시지였지만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종만의 체온 같은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종만에게만은 작은 답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요. 필요할 때는 소에게 용돈도 계좌로 조용히 보냈습니다. 종만은 그 돈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며느리의 마음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며 고마움을 간직했습니다. 지우와 종만 사이에 생긴 이 소소한 연락은 시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따뜻한 숨구멍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요즘 좀 괜찮아졌지? 질문은 짧았지만 그 속엔 걱정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있던 무릎 담요를 정리하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헤아려 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부부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지우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리 속에서 자신을 보호했고 도연은 그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내 삶은 달라진다. 그녀는 이제 명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시댁의 감정에 눌려 살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거리만큼 적당히 멀어져서 자신이 지킬 가치를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이 지금의 지유에게 가장 큰 사이다이자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앞으로도 그녀가 살아갈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반복시키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우 씨의 결단은 누군가에겐 차갑게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평온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죠.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사람들의 속마음과 그 안에 숨겨진 반전의 순간들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